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행위자가 처벌될 때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행위자도 처벌될 수 있는 근거로 이 양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어떤 현장의 작업상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효과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다라는 점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 어떤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여하가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돼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판결 사례에 비춰봐서 처벌 대상이 된 임직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법률이 적용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얼마 전 김동현 변호사님께서 이 중대재해센터 TV 영상에서 소개해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작업자가 약 2.3톤 중량물인 원자재 코일을 작업 지휘자도 없이 호이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다가 코일이 작업자의 몸 쪽으로 전도되면서 작업자를 덮쳐서 사망한 그런 사고였는데요. 법원에서는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외에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운영총괄 사장과 그리고 관리감독자인 생산부 생산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중대재해 사례에서 보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안에서는 특이하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관리감독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인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 사례는 2024년 11월 27일 판결 선고된 건인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5개 위험물 저장 탱크의 펌프 및 배관이 폐기물 등 이물질로 인해서 이제 막히는 현상이 생기자 회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에게 저장 탱크 펌프 및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업체에게 도급을 했고 공사업체 작업자들이 배관 설치를 위해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저장 탱크 내에 인화성 증기가 이렇게 가득히 있었는데 용접기의 불꽃과 그 인화성 증기가 반응을 하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작업자 2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경영 책임자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고 그 외에도 위험물 저장 탱크를 개조 보수 작업을 관리했던 시설지원부 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했습니다. 이제 이때 문제가 된 것은 위험물이 있어가지고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화재 위험 작업을 시켜서도 안 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작업 준비,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책임자 지정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농도를 수시 측정하고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해당 관련 업무 담당자인 시설지원부 부장과 과장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런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그 외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같이 어떤 지위에 있지 않지만 작업에 관여한 사람 중에 업무 관련성이 높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4년 10월 16일에 선고된 판결 사례인데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이제 구층 공사를 하는 와중에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동바리와 거푸집이 이제 변형 파손되면서 붕괴가 돼가지고 9층 하부에서 타설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이제 콘크리트에 매몰돼서 사망을 하고, 그 상부에서 타설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협력업체 현장 소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원청의 안전관리자, 그리고 협력업체의 이 콘크리트 타설 팀장, 그리고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감리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이제 원청의 안전관리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인정을 했다라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 안전관리자가 동바리에 대한 구조 검토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립도도 없이 작업자들이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동바리 설치 간격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시공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 동바리 설치 작업에 그 동바리 설치 전문가들 외에 협력업체 청소팀이 동원돼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타설 전에 점검 단계에서 작업자들에게 타설 방법이나 순서,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누락한 채 타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실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집중 동시 타설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위험성 평가도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이런 점들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사실 통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직무상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직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사항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은 제 167조에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 또는 63조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른 범죄 주체가 되려면 38조, 39조, 63조를 위반한 자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38조, 39조, 63조에서는 의무 주체를 사업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이고, 회사의 임직원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판례는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양벌 규정인데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행위자가 처벌될 때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인 법인이 처벌 대상인 경우인데 그 행위자도 처벌될 수 있는 근거로 이 양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법 해석상의 논란은 상당히 있고, 뭐 학자들 중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판례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 같이 회사의 임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책임진다라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미조치가 있으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행위자로서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안전조치가 미이행된 작업에 대해서 그 책임이 관련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1 같은 경우, 코일이 전도돼서 작업자가 사망한 그런 사례에서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부 생사팀장인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중량물인 코일 이동 작업 안전조치 책임이 그 관리 감독자인 생산팀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은 임직원 중에 누구까지 책임을 지는지, 요거가 이제 또 문제되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이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 업무에 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업무상 과실이라는 거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노력을 다했어야 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안 한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은 크게 3가지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업 중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 발생에 직접 기여한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주변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작업자를 충돌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건설기계 운전수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직접 사고 발생에 기여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같이 그 두 개의 범죄가 같이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처벌되는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도 부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령상 의무가 없더라도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주어진 담당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제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는 직접 작업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됐는데요. 해당 현장에서 어떤 법령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직무상 개별 작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과실로 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돼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가 법령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실무상 업무상 주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의 특성이나 사고 규모 등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작업자들이 용접 중에 폭발이 발생한 사례 2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2명 사망 사고가 아니라 1명 사망 사고였다. 그렇게 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라고 하면은 과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범위가 이렇게 넓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듭니다. 책임 범위가 축소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목적은 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임직원들 전부가 재해 예방 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고 이런 거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들 같은 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로서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안전관리자나 그 밖의 작업 관여자들도 개별 작업에 대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해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직원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업장이 될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